몸에 좋은 제품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발효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차가 아니라 이 알약으로 먹듯이 아주 맛도 좋고요. 혈중 독소 제거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 혈당 수치 관리 아주 좋은데요. 구기자 좋은 거 아시죠?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네, 정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기수 논평, 정기수 칼럼을 정평이라고 했습니다. 뽕평은 이 뽕규 논평이고요. 유명한 사람의 이제 떠평은 떠도는 평론, 떠도는 여러분의 SNS에 화제된 거. 근데 정평은 정기수 칼럼이요. 그동안에 이제 데일리안 같은데 이제 싫은 거를 저희가 유평에서 소개했는데 저희 단독으로, 물론 다른 데 나가는 거 있지만 요 내용은 저희 이봉규 TV에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기수 논평, 정평으로 했습니다. 오늘 정평 제목은요, 정계 떠날 때 됐다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간에 붙고 쓸개에도 붙는 기회주의자 이준석, 유승민 못지않은 내부 총질러 대권력의 아부와 아나무인 폭언이 습관, 밴댕이 속 앙심 품는 사람 반드시 복수, 이제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현재 제도권 언론 미디어에서 필자만큼 홍준표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칼럼니스트는 없다. 왜? 피곤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그가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서이기도 할 것이다. 그럴까?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다. 무엇보다 홍준표는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다. 그가 김영삼 정부 시절 슬롯머신 수사로 스타 검사가 돼 정계 입질이 시작됐을 때 맨 처음 그에게 달려온 사람들은 보수 정당 의원들이 아니었다. 바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검사 시절 수사했던 깡패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그는 보호막이 필요했다. 그래서 3당 합당 후 집권당이 된 김영삼의 신한국당으로 들어왔다. 진보에서 보수로 돌아서는데 그에게 필요한 시간은 단 며칠이었다. 지난주 그가 이재명을 대구시장실에서 만나준 건 우연이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권령 치적을 위해 야당 도움을 얻겠다는 이해 타산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홍준표는 이준석, 유승민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처음에 우습게 봤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가 무시할 만한 학력, 유는 서울대 법대, 그는 고려대 행정학과, 경력, 검찰총장대 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수와 중도층 지지가 상승 중이었다. 내부 총질러 삼총사인 그들의 윤석열 공격이 경선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됐다. 홍준표는 유승민과 함께 경선 결과에 불복했다. 진심으로 윤석열 유세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보수 정권 탈환이 중차대한 와중에서 홍카콜라 팬들과 노닥거렸다. 차기 대권 도전을 꿈꾸며 대구시장 출마는 그런 포석이었다. 윤석열에게 민심에서는 역선택으로 이겼으나 당심에선 징계 대구, 경북 정통 보수표를 못 잡아서였다고 보아 대구로 내려간 것이다. 당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선 후보까지 됐고 도지사도 지냈던 사람이 시장을 하겠다고 말이다. 당선되고 나서 그는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돌변했다. 매일 쏟아지는 아첨 발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물론 진보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이 일찌감치 시작되고 집권당 내부 분열도 심해서 그의 대통령 옹호는 보수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역시 홍준표라는 찬사도 받긴 했다. 그러나 그것이 역시 나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다. 홍준표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아부가 불안했었다. 그 기회주의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이번 이재명 접견이다.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범법자를 당의 원로라는 사람이 좋다고 맞아들였다. 간에도 붙고 쓸개에도 붙는 처신이다. 또 하나, 그는 속이 좁은 사람이다. 자기를 건드리고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를 하는 인간형이다. 폭언과 막말로 그렇게 한다. 자기에게 비판적인 대통령실에 정치를 잘 모른다. 자기를 당 상임 고문직에서 잘라낸 대표 김기혁에게는 옹졸하다라고 공격했다. 과연 누가 옹졸한 사람인가? 옹졸이란 말이 박장대소할 소리다. 현 집권 여당에서 몇 안 되는 실력과 소신, 도덕성을 갖춘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 한 사람인 윤희숙이 지방 신공항 난리 문제를 지적하자 그는 발끈했다. 소소한 KDI 근무 경력으로 신공항을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다. 부동산 투기 부친을 둔 그 입 이제 그만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마라. 더 이상 그런 건 받아주지 않는다.
밴댕이 속이다. 도덕성에 관한 한 과거 원내대표 시절 국회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집에 갖다 준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홍준표는 이 치부로 인해 대권 후보가 됐을 경우 상대방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윤희숙이 점잖게 반박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부친은 땅을 매각해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셨다. 예비 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번개 같은 여야 협치로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에서 한 발언이었다. 제발 꼰대 기질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게 국민의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다. 제가 엄연한 전문인이며 정치인인데 응석이라니요. 그는 국내 유명 대학 학사이며 고시 합격과 입 하나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경력을 쌓으며 대권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 막말로 큰 정치인이 전문가를 저렇게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상범이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홍준표의 패착을 비꼬았다. 홍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준 것 같다. 이 대표가 홍 시장과 짧은 대화를 하고 나오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그동안 오락가락하던 하태경이 이번엔 정확히 짚고 홍준표를 때렸다. 이재명 대표 옆에서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구분 못하는 걸 보니 정치를 너무 오래 해서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 내년 말이면 만 70세인 독고다이 막말 출세주의자 홍준표는 짐을 쌀 때가 됐다. 대권 도전의 목적에 시장 임기는 다 마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자유기고가 정기수 선생의 정평, 정기수 논평이었는데요. 기수 선생 논평 아주 날카롭다.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이제 비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저도 뽕평에서 이제 홍준표를 비판했고요. 뭐라 그러냐면 또 홍준표가 대통령 존중하겠다.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발톱 세울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립니다. 이 기회자요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만나서 비판했잖아요.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대통령실이라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김기현은 옹졸하다. 내부 총질을 해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 총질을 하라고 막 비판이 이제 거세.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 말도 고지고대로 믿기지가 않아. 하도 한행실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하도 기회주의적 처신하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통령은 여야를 불문하고 존중한다.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권력과는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싸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은연중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야. 대통령은 여야 불문하고 존중한다? 아니 문재인도 존중한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의 5년 동안 그 파렴치행이 국정을 파탄시키고 나라 곳간을 다 털어먹고 그다음 안보에 엉망진창으로 고장 내놓고 외교 다 망가뜨리는 걸 존중한다? 이게 그러니까 입이 뚫린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을 이제 안 비판하겠다. 발톱 세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분을 쌓으려니까 여야 불문하고 다 뽑았기 때문에 그냥 존중한다. 요렇게 어떻게 넘어가려고. 문재인도 존중한다는 거 아니야. 이재명도 그래서 만나주고 존중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가 무슨 부당한 권력,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싸운다. 앞뒤 말이 안 맞잖아. 부당한 권력과 지금까지 늘 싸운다고 했으면 부당한 권력이 누구야? 이재명 아니야. 이재명 부당한 권력이 어딨어? 야당을 지금 법까지 바꾸고 막강한 뭡니까? 다수당의 권력으로 법까지 바꾸잖아요. 이재명 방탄하느라고. 당규 바꾼 거는 물론이고 법을 바꾸잖아. 법을. 검수완박하면서 그것뿐이에요? 그 권력 지금까지 늘 싸운다면서 싸웠냐? 아니 그런데 이재명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게 그게 부당한 권력하고 싸운 거냐? 1초 전에 한 말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무슨 나는 지금 최전방 공격수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다. 이젠 진영 논리 떠나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래서 자기가 이재명 만났다는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건데 자기 합리화를. 아니 최전방 공격수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드셨죠? 그러면 이제 물러나. 그리고
야, 요즘 나이에 70이 바이든은 80이 넘었어. 그래도 대통령 해. 그리고 요즘에 하는 거 봤지? 외교안보 한미동맹 잘해. 70에 무슨 뭐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으면 물러나야지. 왜 악다군이야. 그리고 무슨 이제 와서 좌우 어우르는 화합을 하고 통합. 이재명과 무슨 화합을 해. 문재인과 무슨 화합을 해. 이재명은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이고 문재인도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이고 문재인의 지난 5년간의 난동 바로잡아야 할 거야. 해야 될 때예요. 뭘 화합을 해.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하고도 화합한다는 거 아니야. 에? 그리고 저 푸틴하고도 화합하고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화합한다는 얘기 하되 저건 적이야. 그리고 범법자는 처벌받아야 되고 감옥이 왜 있어? 범법자 가둬요. 격리시키려고 감옥이 있는 거야. 범법자도 다 화합하고 다 통합하고. 그럼 감옥이 왜 필요하냐? 법이 왜 필요해? 에이, 그래서 홍준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마침내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으니까 발톱을 세운다 이런 공격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발톱 안 세우고 대통령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이재명 만나서 괜히 대통령실 공격하고 그런 거 내가 좀 경솔했다 이런 얘기하고 앞으로 그럼 대통령 공격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의견이 다른 거 지적할 수는 있어. 그러나 치사하게 적장하고 만나서 히덕거리면서 한 공격은 그거는 아니잖아.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그건 야비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뭐 지도자 되겠다고. 그래 어른이라는 사람이 졌다오니까 당이 되는 거야. 아까 정기수 논평에서 칼럼에서도 있었듯이 홍준표 정계 떠날 때 됐습니다. 나이가 떠날 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는 아직 젊어 70이니까 바이든에 비하면. 근데 하는 짓거리가 안 돼. 그냥 그 임기 채우면 뭐해? 임기 채우지 말고 그냥 심이유로 사퇴합니다. 그저 가서 그저 배 그 땅 사서 그 왕래하면서 둘이 아이고 화합한다며 문재인하고도 그저 차나 마시고 막걸리나 마시고 그러면서 둘이 떠들어요. 그냥 그 양산에 하나 땅 하나 그 옆에 한번 사봐. 그 정도 돈은 있지? 부원회장이 부인이 부원회장하고 그랬는데 그 옆에 땅 와서 집 멋지게 져봐. 문재인 경호원 66명인가 65명인데 그거 같이 경호해줘. 같이. 그건 남아돌잖아. 그 옆집까지 경호해달라고. 같이 그냥 그렇게. 에이, 좀 물러거라. 정계 떠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이빠이.